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위메이드가 시간의 하한가를 갔다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일단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그리고 시장 반등이 지속 가능할지 봐야겠죠. 아, 요즘은 정말 피곤하네요. 네. 일단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바운더리 쳐놓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보면 단기적인 반등이 완료되고 있죠.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니까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 반등이 또 지속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조금 정렬되고 있긴 합니다. 그걸 좀 봐야겠죠. 아직은 역배열이에요. 지수 저항선 인근까지 왔죠. 저항선은 2800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2600까지 하락을 했고 거기서 보란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대형 IPO 이유를 보자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LG에너지 솔루션 대형 IPO 이후에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체크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자, 반등을 하신 걸, 그 반등한 걸 보면 지금 케이스 1번대로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캔들이 똑같이 생겼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드러나는 패턴이에요. 제가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도출해낸 패턴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락이 커졌을 때, 하락이 좀 깊어졌을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동일하죠. 위메이드가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의 하한가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 하락 때 체결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 뒤에 좀 체결량이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매물이 준다기보단 야, 많이 떨어졌다. 이거 죽주발 기회인가라는 애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 10분부터 5시 20분까지 산 애들은 한 30분 동안 지옥을 맛보고 있겠죠. 하한가 풀릴 줄 알았는데 뭐 재료 소모의 격으로 떨어졌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개미가 많을 겁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라는 걸 보면 위메이드가 시간의 거래가 하한가 같다. 코인 빼면 어닝 쇼크다. 라는 어닝 쇼크란 단어를 또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깜짝 실적이지만 자체 암호화폐 위믹스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어닝 쇼크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왜냐? 여러분 위메이드가 왜 올랐죠? NFT니 가상 코인이니 위믹스니 하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얘 빼면 어닝 쇼크래요. 이게 약간 상충되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오른 애한테 그것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하면 오른 게 바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기사는 저는 기획 기사라고 봅니다. 기획 기사다. 이거는 좀 위메이드를 흔들기 위해서 낸 기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위메이드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하락이 기다리고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하락은 좀 만들어진 하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급등할 때 우리는 하락을 좀 예상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하락이 지속되느냐 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거는 이격을 너무 벌려도 벌렸죠. 이격이 좀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급등 이후의 조정 이거는 굉장히 좀 그럴싸한 조정이에요. 이거 안 되네. 그럴싸한 조정까지 왔어요. 엘리엇 파동 1파, 2파가 좀 보이죠. 여기가 1파, 2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눌려서 안 보이고 여기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쪽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이후에 급등을 크게 해버려서 쭈그러들었을 뿐이지 굉장히 큰 상승이다. 큰 상승 이후에 대파동이 나왔는데요. 20선 밑으로까지 조정을 했죠. 그 댓글 한번 볼까요? 저 기사에. 어디서 돈 쳐받고 쓴 기사네. 국매한테 용돈 좀 받았냐? 물음표. 이 공감이 가장 많은 댓글이었습니다. 뭐 내용은 없죠. 예. 약간 속 시원한 댓글이라고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댓글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플랫폼 회사로 바뀌는 추세인데 이 철자가 하나도 안 맞으시네요. 게임으로만 매출을 평가한다. 에이 공부 좀 해라. 예, 공부 좀 해라. 위메이드는 게임 내 이축 통화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코인 유동화로 재투자 및 M&A 등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없는 걸 만들어서 판 것도 아니고 제목 너무 악의적인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선의적인 거 아니십니까? 댓글이. 재밌죠. 자, 근데 찬성 반대가 좀 비등비등해요. 개인만으로 매출을 평가받기에는 옛날이고 지금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 매출로 잡히면 그걸로 되는 거지 변화를 모르네. 어쩔 수 없습니다. 문단무용이죠. 돈이 말하는 겁니다. 하락을 한 건 하락을 한 거고 무식한 기사 같군요. 영업이익에는 코인 처분 이익은 포함 안 됨.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일단 이거를 제가 댓글을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위메이드는 어떻다? 물린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여기 와서 막 좋은 얘기를 하고 있을 리는 없죠.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고 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또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할 일은 거의 없겠죠. 현재는. 차트를 보시면 쭉 상승한 이후에 이집선 밑으로 와서 지금 이집선 그 저항선에 맞이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단기간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에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차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여러분들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똑같죠? 데브 시스터즈랑. 데브 시스터즈가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자, 지금 어떤 시점이랑 비슷하죠? 여기입니다. 여기랑 비슷하죠. 하락한 다음에 20선까지 조정,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20선 조정, 그 다음에 급등을 해버리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었다. 거래량도 줄면서 건강한 조정을 보이다가 급등을 해버렸죠. 데브 시스터즈 여러분들 아시죠? 쿠키런입니다. 쿠키런. 쿠키런 하나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일본 진출, 세계 진출, 월드로 진출한다.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데브 시스터즈는 어떤 기사가 떴을까요? 예. 이때입니다. 이때. 데브 시스터즈가 어닝 쇼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지금 어닝 쇼크란 말이 나오고 있죠. 위메이드도. 어닝 쇼크란 단어를 던지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시간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안 좋겠죠. 내일 시초가 안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기 데브 시스터즈. 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 양봉을 깨는 음봉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양봉 흐름을 깨는 음봉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61선 인근까지 갈 거예요. 근데 61선을 터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위메이드는 조정을 보인 다음에 재급등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기간 조정 좀 거치다가 20선 뚫고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유망하더라도 뭐 다 좋습니다. 뭐 가상화폐 플랫폼이다. 뭐 게임의 그 기축 통화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장밋빛 미래는 좋은데 아무리 유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댓글 봤잖아요. 그 댓글이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표본 오차가 작을 거 아닙니까? 즉 위메이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좀 반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되었건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메이드는 뭐 정말 장기간 가지고 있는 튼튼한 주주들도 많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들어온 애들도 많아요. 거기에 하락할 때 건강한 조정이라고 들어온 애들까지 포함하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문턱에 섰다. 경제학계에 섬뜩한 경고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장 교수란 분이 이 레포트를 냈습니다. 코로나 19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등 지금 90불 넘죠.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90불 넘습니다. 공급 측 충격이 이어지는 데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막 쓰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최악인 단계죠.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실업률로 대표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그냥 위기만 고조하다 끝나긴 했어요. 최근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를 걱정할 게 아닌 게 시기상조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연준의 의사록을 보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회견할 때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일 것이며 이것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더 높이고 있다.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준도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경제가 추가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외신의 일면의 기사입니다. 나스닥이랑 S&P 오르고 있죠. 월스트리트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크 스탁, 성장주들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업빗 어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죠. 실적이 계속 높은 거를 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도 보면 지금 뭐 채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보였죠. 왜?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니까 성장주랑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신흥국인 한국이나 중국이 조정을 크게 보였던 거고요. 나스닥이랑 신흥국이랑 거의 뭐 커플링입니다. 근데 지금 테크주들의 어닝이 좋다라고 하면서 반등하고 있으니까 한국 시장도 아마 반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안 드렸죠. 조정도 좀 컸습니다. 최근에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조정을 좀 틈타서 비중을 늘렸는데요. 거기에 좀 단기 트레이딩도 좀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나스닥 달마간에 뜨거운 감자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